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자는 건데요. 과연 실현 가능성 있는지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오늘 열린 이 여야 4당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환 민주평화당, 윤소아 정의당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요.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90%에 달하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언급하면서요.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권 입맛 에 맞게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는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현장 직접 보시죠. 사법농단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오늘 이 기자회견도 법안을 토대로 한 거죠? 네, 특별법관 3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영장 심사 단계에서부터 1, 2심 재판까지 담당하도록 하자는 건데요.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대법원의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대한변협이 추천한 3명, 법원 판사회의 추천 3명,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 추천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하는 특별법관 3명에게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1, 2심 재판을 맡긴다는 구상입니다. 더불어서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요. 또 1심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 각계에서 특별법관 추천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법조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적이 꼭 한 번 있는데요. 바로 1948년 9월 재헌국회가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특별판사를 도입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것인데요.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19조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16명의 재판관을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지금이 과연 그런 비상시국이냐,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같은 그런 것은 아니자. 하지만 재판의 공정성이 어차피 지금 담보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이 해가지고는. 그렇다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서울중앙지법에 형사합의부가 7개가 있어요. 근데 그 5개 재판부가 이 재판농단에 관련돼 있거나 내지는 그 피해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대한변협의 후보 추천권을 주자는 아닌데요. 이 변협 측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변호사 등 법조인이 아닌 일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국민참여재판 방식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특별재판부 판사들을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게 되면 자칫 대법원장의 취향에 맞는 특정 성향의 법관이 재판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한변협 김현 회장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대한변협에 그렇게 3사람 추천권을 준 건 대단히 감사한데요. 산술적으로 보면 6사람 정도가 대법원장의 의중 비슷한 인물들을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이렇게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 과연 특별재판부 설치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기자회견을 한 4개 정당의 원내 의석을 합하면 총 178석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전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실현이 힘들다는 말인데요. 특히 입법부인 국회가 이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사법부의 재판권에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위반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사법부에서 독자적인 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야 사당이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했지만 향후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각 당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과 법안 초안을 같이 준비한 변호사의 반론을 들어보시죠. 법원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법원의 합의 내지 최소한의 수용 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 아무리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법원 쪽에서 전혀 무관하게 이제 외부에서 결정하는 것도 그렇게 또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 반민특위 이래 처음이라니 이 특별재판부 설치 깊이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